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엔 틀렸죠? 네. 네. 참 마음처럼 안 되는데. 요새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새,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이따 그 얘기도 잠깐 하겠는데, 네. 일단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53.30, 고점은 1166.50, 목요일 종가는 1153.30, 일주일간 저점에서 달러원 환율이 마감을 했고, 오늘 이제 한글날 휴일인데 역외에서 더 빠지고 있죠. 지금 현재 한 1140원대 중반까지 빠진 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 자, 트럼프가 고령이고 코로나에 걸렸으면 회복까지 그래도 열흘은 걸리지 않겠는가 했는데 3일 만에 퇴원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희들이 틀리고 있는 요인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 이 코로나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 거랑 한국 이외의 전 세계가 느끼는 게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한국 사람은 코로나 네. 당연히 안 걸리는 게 좋죠. 그리고 방역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안 걸릴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게 당연히 좋고, 그래야지 이제 왜 부모님도 좀 만나고 효도도 좀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창궐해 있으면 오히려 막 안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생활도 하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싫고, 심지어는 능력이 있어서 막을 수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 이외에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뭐 걸려도 젊은 사람은 안 죽으니까 어른들만 조심을 시키고, 젊은 사람은 경제활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지금 2차 파도 웨이브가 온 게 명백한데도 그냥 경제를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2분기에 각국마다 뭐 거의 1분기 대비 10% 정도 경제가 역성장을 했는데 3분기부터는 당연히 좋겠죠. 유럽의 팬데믹에 대한 그 재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재정 부양책도 문우신 재무장관이랑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계속해서 협상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된 게 없는데도 사람들은 상당히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낙관론에 빠져 있고, 오로지 한국에 계신 분들만 저 말이 되냐고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한테 이제 바이어스 걸린 게 아닌가, 저는 이번 주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을 했다가 월요일부터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이 될 거다, 뭐 증상이 심하지 않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위험자산인 원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을 실제로 했고, 이제 1150원대에서는 약간 저점 인식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밤에 재정 부양책 협상 하지마, 이런 지시를 그 공화당 원내대표한테 내리겠다, 이렇게 트위터를 날리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갑자기 강해졌었어요. 하지만 아시아 시간 그 서울 장중에 항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급여 지원 보호 프로그램 PPP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의회가 빨리 승인을 해라, 이런 완전 오락가락하는, 하루 중에 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다시 115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1150원대 초반까지 빠지면서 일주일 환율은 마감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원화가 다시금 이제 강세로 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안화 절상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됐고, 네. 거기에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과 퇴원도 물론 중요했지만, 저는 대선에서 미국 바이든 후보가 압승할 것을 이제 시장은 이제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민주당이 지금 부양책을 내놓은 걸 보면은 공화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한 그렇죠. 2배 정도 규모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막대한 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의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고, 그게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어서, 이제 대선 모드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달러 약세, 달러 재정 확대를 통한 달러 가치의 하락, 이제 그거에 따른 달러 인덱스 하락과 원화 강세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가져온 기사는 바이든 프라이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미국 대선 상황이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된 것에 대해서 약간 음모론이라든지 저 사람이 약간 반전의 카드, 지금 불리한 대선에서의 형국을 뒤집으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런 의심들도 했었는데, 트럼프만 걸린 게 아니라 백악관 인사들이 계속 확진이 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만 걸렸으면 저거는 쇼다, 전략적인 어떤 카드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트럼프만큼 중요하진 않은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이 자꾸 걸리는 거는 그냥 그럴 필요까지 사실 없으니까, 이거는 백악관에 코로나가 들어왔다 이런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거 코로나 방역 실패하더니 지금 정신 못 차리겠구만. 왜냐면 트럼프 자체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이러면서, 또 트럼프가 이번 주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 이상한 짓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확실히 바이든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결국은 바이든한테 호재, 트럼프한테 악재가 된다, 이런 점을 시장이 현재 반영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사고, 골드만삭스는 바이든의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백악관도 먹고 상원도 먹는, 지금 이미 하원 다수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하원, 상원, 백악관, 대통령까지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블루웨이브의 뜻인데, 이것이 이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면 민주당 물결 블루웨이브가 경제 급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 재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훨씬 완화적으로 경기 부양 쪽으로 패키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기후, 의료, 교육 등을 목표로 제시하는 장기 지출 대책도 경제 성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면서 재정 부양책이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미국 시장을 이끌 것이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훨씬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은 주식에 대해서는 강세 재료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대해서도 원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바이든이 압승을 해버리면 불복을 할 건덕지가 없고, 어떤 개표를 해도 바이든이 이긴다 그러면 그냥 바이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이게 강세 재료가 되고 있고, 달러에는 약세 재료, 안전자산인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게다가 재정을 많이 푼다는 거는 달러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주식에 계속 엄청난 강세를 보일 수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문단에 있는데, 바이든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7%포인트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미국 상장 법인들이 번 수익을, 그 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결국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약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의 주식은 오히려 강세 재료가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험자산이 랠리를 다시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네, 기사에서 하는 얘기가 상식적인 수준이라서 뭐 특별히 코멘트를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 또 JP모건에서는 바이든이 이기면 증시도 더 오른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JP모건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확실한 승자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불복하고 뭐 어쩌고 결정이 안 나는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확실하게 승자가 다음날 뿅 나온다는 이거죠. 그러면서 증시는 추가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제 느낌이 지금 민주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자꾸 이런 식으로 다들 좀 몰아가는 것 같아서, 글쎄요, 뭐 지금은 다들 그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오른 것마저도 결국은 그 대선 이후에 어떤 추가 부양책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주가에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고, 정작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부양책 이런 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의 기대만큼 주가가 오를지, 이건 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깔끔하게 바이든이 승리하는 쪽으로 좀 더 예상이 강화되고 있어서, 뭐 만에 하나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무난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돈의 흐름, 결국 시장이 가장 스마트하고, 시장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그것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이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주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틀리냐면, 코로나가
제정신이냐, 중국이 그렇게 좋은 거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코로나는 상관이 없고 중국은 좋은 거다. 오늘 이제 중국이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오늘 개장을 했는데 뭐 올랐어요. 네. 중국 주식은 오르고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그래서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달러원도 1140원대 중반까지 여기에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한국의 금통위가 있긴 하지만 금리 동결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 시장 프라이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네. 사람들은, 저희도 뭐 약간 그런 함정에 빠졌었는데,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속았어요. 정말. 그런데, 예, 그래도 세상에는 낙관론자가 더 많고, 뭔가 이 감염병이든, 뭐, 미국 대선의 뭐 이런 문제든, 네, 해결될 것이다. 경제는 답을 찾을 것이고,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고, 아니,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도 뭐 돈이 너무 많은데, 예, 완화적인 통화정책 때문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어딘가로 어떤 자산이든 버블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미국 대선 11월 초에 있을 텐데, 그 전까지 10월에는 아무래도 이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해도 너 이제 다다음 주면 뭐 끝인데, 사실 말도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변수가 안 되는 그런 기간이 되면서,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도 한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둔감해지면서 위험자산선으로 좀 더 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결국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1138원에서 1158원까지로 해서, 네, 40원대에서 뭐 빠른 하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달러원 환율이 무겁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뷰를 뭐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사실 예상보다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지금 환율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 역시 좀 구독자분들한테 좀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달러 약세는 이미 예전부터 시작이 돼 있은 상태에서 중간에 한번 이제 반전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좀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다시 1150원을 허무하게 좀 뚫어버린. 물론 아직 서울시장에서는 아니지만 여기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갔으면 분명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개장했을 때도 분명히 반영이 될 텐데, 보면은 이제 위안화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고, 이 위안화의 강세가 강한 부분이 결국은 바이든이 되면서 트럼프와 중국 간의 미중 갈등도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중국이 뭐 일단 자기네 말로는 코로나 제일 먼저 극복해서 종식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어떤 경제 성장의 이제 차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으로 좀 외자들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많이 풀린 유동성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위안화의 강세는 중국 입장에서도 꽤 환영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좀 용인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대선의 불확실성은 좀 달러 상승의 요소이긴 한데, 글쎄요, 이미 지금 어떤 잡음이 좀 있더라도 결국은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민주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달러 약세 프라이싱을 좀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보이는 상황이고, 저는 뭐 올해 안에 1100원도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150원 밑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서 1140원 선을 글쎄요, 내주지는 힘들 것 같아서 1141원부터 1155원 정도로 해가지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또 중국의 문제인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의 멘탈이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소개를 드렸는데, 중국의 기술주가 안전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네, 세계 경제의 희망은 중국이다,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뭐 위안화 강세는 오히려 좀 용인을 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뭐 달러원이 뭐 네. 따라가야지 벌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한일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